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류시아 작가님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왜 너가 아닌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것과 동의어일 때가 많다. 누군가를 안다고 믿지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믿는 것이다. 또한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지만 사실은 나의 판단과 편견을 신뢰하는 것이다. 북인도 바라나시에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 겐지스강 바로 옆 라자가트라는 곳으로 아침이면 가트, 강으로 이어지는 돌계단에 앉아 강 건너 숲으로 떠오르는 해를 감상할 수 있다. 강에 떠가는 크고 작은 배들과 순례자들도 명상적인 분위기를 더해준다. 해마다 가다 보니 그곳 돌계단에 유리컵 몇 개, 생강받는 둥근 돌멩이, 낡은 가스 스토브 등을 늘어놓고 짜이를 끓여 파는 노인과 가까워졌다. 내가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어슬렁거리며 나타나면 노인은 얼른 생강을 빻아 일교차에 시달리는 내 목을 치료해 주었다. 그가 끓이는 짜이가 입맛에 맞아 일출을 보며 생강 짜이를 음미하는 것이 나의 정해진 아침 일과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짜이왈라, 짜이 파는 사람가 주전자를 들고 계단을 달려 내려가 재빨리 겐지스 강물을 길어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몇 년 동안 마신 짜이가 더러운 강물로 끓인 것이라니. 실망과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이후 라자가트에는 가지 않게 되었다. 노인이 권하는 짜이를 거절할 수 없어 차라리 그쪽으로 가지 않는 쪽을 택했다. 그냥 재빨리 지나치거나 외면하면서 다른 가트로 걸어가곤 했으며 노인은 갑자기 등 돌린 나를 서운하게 바라보았다. 내 지정석처럼 여러 해 동안 정이 든 장소를 잃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난해 겨울 다시 바라나시에 갔다가 이른 아침 라자가트를 지나가게 되었고 노인과 딱 마주쳤다. 노인은 반갑게 포옹까지 하면서 언제 왔느냐, 얼마나 있을 거냐 하고 물으며 짜이를 권했다. 잠시 주저하다가 겐지스 강물로 끓인 짜이 한 잔에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돌계단에 앉았다. 역시 그의 생강짜이는 맛이 있었다. 혹시 내가 성스러운 겐지스 강물 체질이 아닌가 생각하며 남은 짜이를 마시는 순간 노인이 또다시 주전자를 들고 계단을 달려 내려가 강물을 길어오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모르는 채 할 수만 없어서 노인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의 짜이를 좋아하고 이 장소가 마음에 들긴 하지만 오염된 강물로 끓인 짜이까지 좋아할 수는 없다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지 않느냐고. 그러자 그는 강물로 짜이를 끓인 적이 없다며 펄쩍 뛰는 것이었다. 만만찮은 노인이었다. 방금 전 붉은 아침해를 배경으로 강물을 떠오는 실루엣을 내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억지를 부리다니. 마시다만 짜이잔을 내려놓고 몹시 실망한 표정을 짓는 내게 노인은 돌계단 아래를 가리키며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다. 무슨 말인지 몰라 계단을 내려가 살펴보니 강 바로 위쪽에 파이프가 있고 그곳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오고 있었다. 수십 미터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지하수였다. 그런 지하수가 강가에 몇 군데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알고 보니 지역 사람들이 믿고 마시는 청정수였다. 낡고 부식된 수도관 때문에 수돗물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노인은 말했다. 나쁜 물은 짜이 맛을 떨어뜨린다고.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겐지스 강변에서 짜이 가게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인해 보았다. 그들 모두 지하수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물로 짜이를 끓이진 않았다. 강 쪽에서 물을 떠오는 것을 보면 나 같은 외국인이나 외지인들이 강물로 짜이를 끓인다고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여행 안내 책자에도 강물로 끓인 짜이를 조심하라고 적혀 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얼마만큼 아는 것을 의미할까? 안다처럼 정반대의 말과 같은 의미인 단어가 또 있을까? 가까운 관계라 해도 어떤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에 가깝다. 섣부른 판단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잃어간다.
관계가 공허해지는 것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향하는 방향만 볼 뿐 그가 어떤 지하수를 길어 올리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의 편견을 깨고 그와 함께 계단 끝까지 내려가는 숙제를 안는 일이다. 나의 편협한 지식이 가로막아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 경험은 또 있었다. 바라나시 가트에서 저녁마다 내 주위에 모이는 아이들 중에 머리가 약간 모자란다고 여겨지는 핀투라는 아이가 있었다. 먹보라는 뜻의 페투라는 별명으로 더 자주 불리는 남자아이였다. 내가 계단에 앉아 글을 쓰거나 짜이를 마시고 있으면 여행자들에게 파는 엽서와 디아, 꽃등불, 바구니를 들고 나타나는 아이들 중 한 명이었다. 핀투는 특히 셈에 약했다. 간단한 더하기 빼기조차 못해 돈을 주고받을 때마다 손님을 의심하거나 자신을 의심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래서 하루는 내가 기본적인 계산법을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시장에서 사온 바나나로 예를 들며 물었다. 핀투, 내가 너한테 바나나 1개를 주고 또 1개를 주고 다시 1개를 주면 넌 바나나가 몇 개지? 핀투는 눈을 위로 치켜뜨고 엄지로 다른 손가락 끝을 하나씩 짚으며 숫자를 세더니 자신 있게 말했다. 4개요. 나는 다시 설명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바나나 하나를 줄 거야. 그런 다음 하나를 더 주고 또다시 하나를 줄 거야. 그럼 너한테 바나나가 전부 몇 개지? 핀투는 다시금 흰자위가 보이도록 눈을 치켜뜨고서 좀 더 신중하게 손가락을 꼽으며 계산을 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4개요. 나는 달리 어찌할 방법을 알지 못한 채 바나나를 1개씩 떼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핀투,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잘 들어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바나나 1개를 줬어. 그리고 또 1개를 줬어. 그럼 2개를 준 거지? 이제 내가 이렇게 1개를 더 줬어. 그럼 너한테 있는 바나나가 전부 몇 개지? 핀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감지하고 주눅이 들었다. 이마까지 찌푸리고서 다시 셈을 하더니 자신 없이 말했다. 4개요. 나는 슬며시 화가 났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든 학교를 보내려고 후원을 해왔는데 실망이 컸다. 그런데 내 억양이 강했던 모양이었다. 손에 들린 바나나를 엑도틴 하나 둘 셋 하며 큰 소리로 세어주자 핀투는 기가 죽어 약간 울먹였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어깨를 어루만지며 내가 말했다. 괜찮아. 바나나는 너가 다 가져도 돼. 셈 공부는 다음에 또 하자. 핀투는 소매로 눈물을 닦더니 고개를 숙인 채 바지 주머니에서 바나나 하나를 꺼냈다. 내가 준 3개를 합해 노란 바나나가 4개였다. 우화와 같은 일이 내게도 일어난 것이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바닷물을 뚫고 달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라고 어느 시인은 썼다. 그런 노력 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내 계산법을 가르치려 드는 것은 병이다. 티베트에는 앉자마자 설법하는 사람은 스승으로 따르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그 사람을 진실로 이해하지 않으면 가르침은 강요에 지나지 않으며 때로는 상처를 주는 일이다.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꽃 피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꽃이 피어나도록 돕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서 당신의 꽃이 피어나게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머리가 모자라는 것은 핀투가 아니라 나였다. 트라피스트의 신부 토머스 머트는 인간은 섬이 아니다에서 썼다. 인간은 다른 누군가와 소통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비밀과 고독을 가지고 있기에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들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 자신의 영혼을 모두 황폐하게 만든다. 그것은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자기 삶의 방식에서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